자, 5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6장이 비트와 여러 연산자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그 연산자 오퍼레이터에 대한 것 중에서 유너리 오퍼레이터,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터너리 오퍼레이터 해서 오퍼랜드가 피연산자가 3개가 필요한 그러한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C에서 유일하게 3개의 피연산자를 갖는 것을 우리 조건 연산자, 조건 사망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콜론이 있죠. 그럼 요 사이에 여기 지금 이제 2개가 오퍼레이터고 묶어서 하나의 오퍼레이터고 여기에 있는 expression 1, expression 2, expression 3 이렇게 3개가 오퍼랜드 P 연산자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expression 1을 먼저 평가를 해서 evaluation 해서 얘가 참이면 expression 2를 실행하고 false면은 expression 3를 실행하는 그런 형태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answer는 여기에 물음표 콜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사망 연산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첫 번째 expression 1이 courses,가 1이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courses,가 1이면 A를 실행하고 A 아니면 B를 여기에 answer에다가 값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courses가 1이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A 혹은 B라고 하는 요 끝까지 요 것이 다 실행된 후에 그 결과가 answe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요 equal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가장 늦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그걸 전부 다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연산자를 처리한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equal이라고 하는 것을 연산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사인먼트에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이밸리에이션 한 후에 그거를 이제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사인먼트도 역시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고 단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낮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처리가 돼서 그런 형태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자, 3이 4보다 크면 이게 false죠. 그러니까 답은 4죠. A가 B보다 크면 이때도 이 아스키 코드 값이 A의 문자와 B의 문자는 순차적으로 1씩 증가되니까 A의 아스키 코드 값이 B의 아스키 코드 값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이제 false에서 0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면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쭉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들이 막 무작위하게 쭉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프레이밍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주는 방식이 여러분이 X가 Y보다 크면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X가 Y보다 크고 콜론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하면 C에서는 이 띄어쓰기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띄어쓰기는 단지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띄어쓰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혼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거나 1번, 2번에서 x 띄어쓰기 y 물음표 x 띄어쓰기 y 콜론 이렇게 하는 거나 1번이나 2번이나 사실은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는 컴파일러는 똑같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거죠. 얘는 얘가 먼저 꼭 처리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할 때는 괄호를 괄호. 그래서 괄호가 우리가 뻔하게 눈에 보기에 먼저 처리되는 오퍼레이터를 알아도 괄호를 더 추가해 줌으로써 훨씬 더 리더빌리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료에서는 이것처럼 x가 y보다 크다에 not을 붙일 때 괄호처럼 적절한 괄호를 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x가 y보다 크면 x보다 y가 크면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true죠. 1이고. 근데 x가 만약에 y보다 크지 않으면 그럼 x가 y보다 크다에 not이니까 역시 1이에요. 그래서 결과값은 1이에요. 뭐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죠. 무조건 1이에요. 이제 10이 0보다 크면 10, 그러니까 10이죠. 10이 1보다 크니까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 연산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예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비트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인데 비트 연산자 중에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논리 연산자는 결국 이거를 영어로는 bitwise, bitwise 로직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는데 bitwise라고 하는 것은 비트 단위로 딱딱딱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P연산자가 비트로 이렇게 돼 있죠. 뭐든지 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트로 표현이 돼 있어요. 또 여기에 비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연산을 한다고 하면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들 맞는 비트끼리 1번은 1번 비트, 2번은 2번 비트끼리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오퍼레이터는 전부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논리, 로직 오퍼레이터니까 이게 AND, OR, XOR, Complement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X and Y 여기서 앰퍼센트가 하나 있으면 이 비트와이즈고 앞에서 이미 배웠는데 두 개 있으면 이게 전체가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논리 연산자죠. 그래서 비트와이즈냐 아니냐인데 한 개 있으면 비트와이즈고 두 개 있으면 그냥 이 전체 오퍼랜드에 대해서 true, false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and y 이렇게 되면 x and y 하면 x and y라고 하면 연산자의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의 비트 단위, 비트와이즈 and 연산이에요. 그래서 둘 다 1이면 1이고 아니면 0이죠. x or y, x or y인데 이게 두 개 있으면 or 연산자인데 여기서는 비트와이즈죠. 그래서 비트와이즈의 or 연산이 되겠어요. XOR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 단위의 XOR이에요. 그 다음에 not X는 비트 단위의 not이니까 결국 1의 보수 연산자죠. 1이면 0, 0이면 1로 바꿔주는 비트별로 이렇게 이제 1의 보수를 하는 연산자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비트 X, Y에 대해서 이 진리표를 보면 00이면 AND일 경우에는 둘 다 1일 때만 1이죠.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일 때만 0이고 XOR는 두 개가 다를 때만 1이고 그리고 not은 0이면 1, 1이면 0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각 비트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논리곱을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3 and y 이렇게 bit y주를 하면 3은 마지막에 1, 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는 1, 0, 1 이렇게 되죠. 그럼 and를 취하면 둘 다 1이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둘 다 1이 아니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은 어차피 11과 101 하면 이 앞쪽은 3비트 이상은 전부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이에요. 나머지 이제 결국 요 해당되는 3비트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과 5의 비트와이즈 AND다 라고 하면 3은 0, 1, 1이고 5는 1, 0, 1이니까 이걸 AND 시하면 AND를 하면 1, 0, 0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자, 7과 5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결과가 5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 해보고 금방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7은 111이죠. 5는 101이에요. 자, 그래서 AND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기 전부 0이죠. 앞에. 그러면 앞에 0은 어차피 전부 0일 거니까 0이고 111인 경우에는 얘가 1이면 1이고 0이면 0이에요. 그래서 결국 1을 AND 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예를 들면 여기 AND의 결과를 보면 내가 x가 0일 때는 무조건 0을 만들죠. x가 0일 때는 0을 만들고 x가 1일 때는 상대방의 요 값이 복사가 돼요. 0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AND가 둘 다 1이면 1이다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가 0이면 AND를 취하면 무조건 얘가 뭔지 상관없이 무조건 0이다. AND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약에 내가 1이면 선택권이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값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AND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비트 연산자에서 AND를 이용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여러분이 꼭 직접 한번 코딩 해보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x와 y를 임의의 값을 넣고 실제로 bitwise and bitwise or bitwise x or complement 그 다음에 y의 complement 그 다음에 각각의 complement 한 후에 1을 하면 이게 지금 이제 뭐예요? 1의 보수를 해가지고 1을 치니까 이게 2의 보수죠. 2의 보수니까 만약 x를 마이너스 값을 줬으면 플러스 값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을 주면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hif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shift는 이동 연산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shift operator라고 그냥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비트 단위로 한 칸씩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left는 이렇게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shift left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shift right죠. 자, 근데 shift left, shift right인데 그럼 몇 비트를 이동시킬 것인가? 그래서 오퍼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shift 3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비트로 3비트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각각 전부.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뭐 어떤 값이 있으면 이 3비트는 하나씩 옆으로 이동되니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옆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 여기 끝에 3개는 이쪽에 없는 애가 일로 오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채워줘요. 자, 그래서 A shift
left B 이렇게 하면 shift right죠. shift right B 하면 결국 B 비트만큼 오른쪽으로 shift 시키니까 A 나누기 2의 B승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진수를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10진수를 생각해 보면 357이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옆으로 이동시키면 얘가 35가 되겠죠. 그 말은 10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두 자리 이동시키면 100으로 나눈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한 자리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3570이 되죠. 이게 이제 10을 곱한 효과가 있죠. 그것처럼 이진수에서는 2를 곱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2로 나눈 효과와 2를 곱한 효과 그렇게 자릿수를 이동시키면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2의 멱성으로 된 2의 exponential 값으로 되어 있는 임의의 값을 곱하거나 나눈다는 것은 비트 와이즈로 시프트를 시키면 훨씬 더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7을 왼쪽으로 두 비트 시프트 시키죠. 그러면 7은 111이에요. 거기다가 두 비트 시프트 시키니까 00이 붙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 계산하면 28이 나오겠어요. 왜 이리 빨리 계산하느냐? 이게 112라고 하는 것이 7이니까 이게 0을 두 개 붙인다는 말은 4를 곱한 거죠. 그래서 7, 4, 28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자, 7에서 두 비트 오른쪽으로 하면 1이죠. 111에서 두 비트를 오른쪽으로 날리면 1만 남죠. 그러니까 값이 1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호 비트에 대한 처리가 중요한데, 부호 비트. 우리가 지금 부호 비트라는 말은 내가 만약 음수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MSB가 1이겠죠. 그 다음에 뭐 이쪽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킨다는 말은, 그럼 여기에 1이었는데, 원래 1이었는데, 쉬프트 시키면서 0을 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가 갑자기 양수로 바뀌겠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 비트가 MSB가 1이면 1로 채워주고 0이면 0으로 채워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P연산자의 최상위 부호 비트로 채운다. 그죠? 오른쪽 쉬프트 시키면 그렇게 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2로 나누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X에다가 X를 입력받아 가지고 X를 Shift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개, 왼쪽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Shift 시켰을 때 어떤 값이 되는가? 하나는 곱하기 2가 되고 한쪽은 계속 나누기 2 형태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꼭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비트 오퍼레이터는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A에 어떤 값이 있어요. 이 값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값의 특정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매스크를 만드는데 이 매스크는 특정 비트만 1인 그러한 값, 그걸 우리가 매스크를 가지고 AND를 취해 보면, 자, 그래서 매스크에 원래 0인 애들은 2에 뭐가 있었든 상관없이 뭐라 그랬어요? AND를 취하니까 무조건 0이죠. 그래서 0인 애들은 전부 2에 어떤 값이 있었, 요 위에 있는 것이 뭔지 상관없이 전부 0으로 다 바꿔준다. 0으로. 단지 매스크에서 1로 되어 있는 부분만, 1로 된 부분만 얘가 0이면 0, 1이면 1 이렇게 여기 있는 비트 값이 들어오죠. 그래서 결과가 이 비트가 매스크에 내가 관심 있는 그 비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만약에 그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값이 0이었으면 0으로 되니까 이 전체가 0이죠. 만약에 1이었으면 뭐 0000 우리가 원하는 그 비트만 1 되고 나머지 전부 0이겠죠. 그 말은 얘는 0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매스크는 내가 원하는 그 비트만 1이고 나머지 전부 0으로 만든 후에 그러면 원하는 비트만 1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1을 저장한 후에 얘를 시프트 시켜가지고 시프트 해가지고 뭐 7 하면 7번째만 1이 되는 그런 매스크를 항상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알고 싶어하는 변수의 특정 비트가 1인지 아니면 0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비트 마스크라고 그렇게 뭐 명칭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A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변수, 근데 임의로 10을 저장했는데 10은 1010이에요. 1010. 자, 그런데 매스크를 8 이런 값보다는 이렇게 하면 얘가 8은 1000이니까 네 번째 비트가 우리가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죠? 1을 왼쪽으로 3비트 이동시키면 네 번째 비트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첫 번째 비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가 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1000이죠. 나머지 요거를 비트와이즈 AND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러면 얘가 요 비트에 대해서만 요 값을 여기 가져오겠죠. 그래서 1이 되니까 얘가 0이면 0이고 0이 아니면 전부 1이기 때문에 0이 아니면 1이 답이 되죠. 그래서 그 비트가 1이구나 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좋은 코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n번째 최하위 비트부터 n번째 비트의 값을 알아달라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을 가지고 n-1번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죠. 그게 처음에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번 시프트 시키면 그 자리 그대로 있고 한 번 시프트 시키면 두 번째 자리 가죠. 그래서 n-1번을 시프트 시킨 후에 a와 비트와이즈 AND를 취해서 그 값이 0이 안 되면 1이고 아니면 0이면 0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코드가 바로 특정 비트를 알아내는 그냥 임의의 일반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특정 비트를 1로 세팅하고 싶으면, 그래서 원하는 특정 비트를 1로 지정하고 싶으면 그 해당되는 특정 비트가 1로 되는 매스크를 만들죠. 그럼 그 해당되는 비트만 1로 되는 매스크는 앞서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비트만 1인 애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OR 연산을 하면 이제 나머지는 0을 OR하면 0에다가 지금 이제 X에 0과 1이 있는데 Y가 0과 1일 수 있고 0과 1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보면 OR하잖아요. OR을 하면 0일 때는 0에 0 OR하면 0이고 0에 1을 OR하면 1이죠. 그래서 아까 AND 비트와이즈 AND하고 다르게 OR 할 때는 0이면 요 값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제 X, Y에 OR 하면 만약에 내가 1이잖아요. 1이면 Y의 값이 뭔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 1로 만들죠. OR 시키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0일 때는 값을 안 바꾸고 원래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1일 때는 그것을 1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Y 값이 뭔지 상관없이. 그게 이제 OR의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특정 비트를 1로 바꾸고 싶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0으로 해가지고 OR식 비트와이즈 OR을 시키고 특정 비트만 1로 되어 있는 매스크를 이용해가지고 OR을 시키면 그 비트만 1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연산을 여러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비트를 0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해당 특정 비트를 만을 0으로 만들어가지고 AND 하면 되는데 특정 비트만 0으로 만들고 싶으면 특정 비트만 1로 만든 후에 얘를 1, n-1 shift 시켜가지고 얘를 낫을 시키죠. 낫을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쑥 지나갔는데 이게 틸드가 있어요. 틸드. 그죠? 앞에 틸드를 붙이면 1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틸드를 붙이면 그러면 이제 1의 보수가 되죠. 그래서 특정 비트만 0이고 나머지 전부 1이에요. 그거를 비트와이즈 AND 시키면 아까 예를 들어 AND는 아까 제가 여기 잘못 적었어요. AND가 아니고 OR이 OR죠. 이렇게 버티컬 바로 되어 있는 게 OR예요. AND는 다시 적으면 XY에 AND 하면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그러면 둘 다 0, 1일 때 0, 1일 때 AND를 하면 0이면 어떻게 돼요? Y 값이 뭔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0으로 바꾸죠. 1일 때는 이 Y 값을 그대로 복사한다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AND예요. 자, 그래서 무슨 특정 비트만 0으로 놔두고 나머지 전부 1이니까 1인 경우에는 AND를 하면 비트와이즈 AND 하면 원래 있던 Y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효과가 되고 단지 그 0인 비트만 0으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원하는 특정 비트를 0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하는 특정 비트를 반대로 하려면 이제 특정 해당 비트만 1로 하는 마스크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와이즈 XOR을 하면 돼요. 이 역시 XOR라고 하는 것을 XY에 대해서 0에 대해서 0, 1, 1에 0,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결과가 0, 0이면 0이고 1, 1이면 0이고 0, 1이나 1, 0일 때만 1이에요. 원래 XOR가 그죠? 그래서 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나 하면 0일 때는 X 0일 때는 이 Y 값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Y 값이. 근데 X가 1일 때는 0일이 10이 되죠. 바꿔줘요. 낫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OR는 0을 XOR하면 원래 값을 그대로 두고 1을 가지고 XOR하면 값이 바뀐다.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비트만 반대로 바꾸고 싶으면 특정 비트만 1로 한 후에 비트와이즈 XOR을 하면 특정 비트만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와 자료형의 크기를 하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있는데 사이즈 오브는 꼭 함수처럼 보이지만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예요. 그래서 플러스 5처럼 그냥 사이즈 오브의 변수명에서 괄호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보다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즈 오브의 my age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잘 이렇게 안 써요. 그래도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에러가 나지 않고 이게 연산자이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는 연산자다. 특정 변수나 혹은 타입의 저장 장수의 크기 그걸 바이트 단위로 값을 구하는 거죠. 이 바이트 단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int, size of int 하면 4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4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은 실행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뭐 거의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거의 동일한 CPU에 스펙이 비슷한 걸 쓰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값이 나오지만 굉장히 오래된 거나 혹은 굉장히 뭐 비싼 그런 컴퓨터를 쓴다면 이 타입의 크기가 다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 변환인데, 형 변환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3 더하기 4.0 여기 있는 얘처럼 3과 4.0을 더하라. 자, C에서는 그냥 4.0 이렇게 하면 플롯이 아니고 무조건 더블로 내부적으로 저장을 해요. 처리를. 그래서 3과 4.0을 더하라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더블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조 PPT로 플롯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비트가 있고 익스포넌트가 있고 멘티사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3은 우리가 그냥 2의 보수를 표현하니까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101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연산이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산이 없어요. 그래서 형을 통일시켜 줘야 되는데 둘 다 인테저로 혹은 둘 다 더블로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당연히 좀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을 인테저로 바꾸면 물론 4로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4.3이다 아니면 4.7이다 그러면 그걸 인테저로 바꾸면 뒤에 있는 소수점 아래 값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정보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트형이 있으면 그걸 더블로 바꿔요. 그래서 더블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값은 더블이 돼요. 그래서 인트와 더블을 연산을 하면 당연히 더블로 다 바꿔가지고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자료형을 자동 변환해줘요. 내부에서. 그래서 좀 더 큰 자료형으로 타입을 바꿔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임의적으로 우리가 값을 바꾸고 싶으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인테저 A는 11.4 이렇게 하면 얘는 뭐라고요? 무조건 더블. 그 다음에 A는 인테저니까 이 11.4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니까 얘는 더블이 훨씬 더 큰 자료인데 그를 작은 자료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어떤 의미의 컴파일러들은 이렇게 하면 정보가 손실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줘요. 워닝을. 그렇지만 컴파일은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워닝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워닝이 나와도 무시하고 보통 실행을 시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워닝도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처리를 워닝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워닝이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다가 int 발로 닫고 11.4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임의적으로 11.4라고 하는 것을 인테저로 바꿔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컴파일러가 너가 원하는 거니까 해줄게 하고 이제 워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워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직접 형 변환 연산자인 비연산자에다가 어떤 갈로 열고 타입 갈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료형으로 바꿔주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변환 연산자를 이용해서 보면 x에 6, x에 4를 넣어가지고 이걸 나누고 싶을 때 그냥 나누면 인테저 연산이 돼가지고 1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더블로 바꿔서 나누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1.5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만 더블로 바꿔도 돼요. 하나만 바꿔도 우리가 아까 형을 통일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x를 인티저로 바꾸는 게 아니라 y를 더블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1.5가 나오니까 이 예제나 이 예제나 다 동일하게 값이 바뀌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경우에는 그냥 더블로 바꾸지 않고 그냥 x 나누기 y 이렇게 하면 둘 다 인테저니까 나누기 연산자는 인테저 연산을 해서 인테저 나누기 하면 버림이 되겠죠. 나눠서. 그래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리절트라고 하는 더블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자동 형 변환이 돼서 1.0으로 바뀌어서 결과가 들어가게 되겠다. 그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차근히 따라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잠깐 보면 x 더하기 y 해서 i result 1 들어가면 x 2.4, 3.9.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4하고 3.9를 더하죠. 이거 더할 때는 둘 다 더블이기 때문에 더블 연산이 돼요. 그러면 얘가 6.3이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result 1에다가 저장을 시키면 버림이 돼가지고 6만 남겠어요. 그래서 i result엔 6이 들어가요. 자, x의 인테저를 한 후에 y를 하면 x의 인테저를 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아직 더블이니까 이 더하기 연산은 더블 연산이 되겠어요. 더블로 더하기가 되면 다시 이 x를 2.4를 2로 바꾼 후에 다시 더블로 되니까 2.0이 되겠죠. 2.0과 y의 3.9를 더해가지고 5.9가 돼서 i result 2에는 버림이 되니까 5.9에서 9를 버리고 5가 결과가 들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x의 인테저를 바꾸고 y의 인테저를 바꾸면 각각 2와 3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더하니까 5가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알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이거는 더블이니까 6.3이 들어가서 d 리절트 1에는 6.3이 저장될 거예요. 인테저 x 그 다음에 y 하면 인테저 x 하면 2가 되고 y는 3.9고 합쳐서 5.9가 돼서 그걸 d 리절트 2에 들어가니까 5.9가 들어가겠어요. 자, x의 인테저 바꾸고 y의 인테저 바꾸면 각각 2와 3이 돼가지고 합치면 더하기를 하면 인테저 연산이 돼서 5가 된 후에 d 리절트 3에는 5.0이 들어가겠어요. 자, x 더하기 y를 하면 이때 더하기를 할 때는 각각 x, y가 더블이기 때문에 더블 더셈이 돼서 그것을 다시 인테저로 바꾸니까 6.3을 인테저로 바꾸면 6이 되겠죠. 그럼 6을 다시 d 리절트 4에 들어가면 더블로 다시 바꿔가지고 6.0이 되겠어요. 자, 방금 이 설명한 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형 변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축약 대입 연산자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축약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x에다가 y를 더해서 다시 x에다가 넣을 때 그때 좀 더 의미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x 플러스는 y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드, 이걸 우리가 모드라고 모듈라 오퍼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모드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AND, OR, 그 다음에 XOR, 그 다음에 이제 Shift인데 Right Shift, Left Shift 해가지고 이 Y 비트만큼 이동시켜서 다시 X에 넣을 때 그래서 결국은
x 더하기 y 해가지고 다시 x에다가 다시 넣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x에다가 y를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축약 대입 연산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x에다가 y를 빼가지고 그 결과값을 이밸류에이션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x에다가 저장하는 건데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x에다가 y만큼을 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연산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대신에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안 배운 것이 있잖아요. 배운 것은 갈로,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게 호의가 먼저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not 그 다음에 tilde는 아까 bitwise not이죠. 그러니까 bitwise complement를 구하는 보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size of 마이너스 5 플러스 3 그 다음에 ampercen트는 주소 그 다음에 주소의 반대가 이렇게 역참조인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 2.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위에 있는 우선순위가 밑에 것보다는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다. 이런 개념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나누기 모드가 더하기 빼기보다는 높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쉬프트 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높다.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제 2 더하기 3이 3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먼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5 더하기 3이 7 더하기 1보다 큰가? 그 다음에 뭐 그러면 7 아니면 5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먼저 계산이 되고 난 이후에 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있는 이제 사망 연산자가 좀 밑에 있죠. 밑에.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가 A에다 넣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넌 뭐 이런 것들이 대입하는 게 밑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콤마 연산자는 A에다가는 5를 넣고 그 다음 B에다가는 7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콤마가 제일 늦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꼴보다 더 늦게 이루어진다. 그죠? 만약에 콤마가 먼저 이루어진다 그러면 A는 하고 5, B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연산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익혀가면서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관계를 알게 돼서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콤마 연산자는 가장 낮은 연산자다. 가장 낮은 우선순위가 순위에서 가장 낮은 연산자라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되는데 x는 3 더하기 4, 5 빼기 10 이렇게 하면 그래서 콤마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 5 빼기 10 해가지고 얘를 먼저 하고 이 결과를 x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혼동스러운 거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괄호를 친다 그랬죠. 괄호를 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3 플러스 4, 7 결과를 내고 그다음 그걸 또 5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5를 계산한 후에 얘가 마지막 최종 결과니까 마이너스 5가 x에 저장이 되겠다. 근데 그러면 3 더하기 4는 쓸모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것은 사실은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연산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니까 뭐가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소스에 보면 x, y, mn에다 각각 3, 6, 7, 8을 넣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연산을 했을 때 뭐가 먼저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이걸 보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조건문인데 조건문은 빠르게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if 뭐뭐면 뭘 하라. 만약 이번 학기에 성적이 4.3이 넘으면 장학금을 받는다. 이러면 이번 학기 성적이 4.3을 넘는가 참이면 장학금을 받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된 게 if expression. 그래서 if expression 안에는 항상 갈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 expression이면 문장을 하고 아니면 next statement니까 이거는 참이든 거짓이든 어차피 next statement를 하게 되고 if에서는 이것만 하니까 expression이 참일 때만 statement를 실행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 문장이면 이렇게 블럭을 사용해서 이것이 크게 하나의 문장처럼 핸들링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if grade가 4.3보다 크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근데 이때 이제 갈로가 중갈로가 여기 넣는 사람이 있고 옆에 여기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게 함수일 때 함수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전 옆에다 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간에 이게 한 줄이 비는 게 좀 이 개념을 if와 if문과 이 if의 바디문을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갈로를 여기다 넣는데 그건 이제 각 개인의 취향 따라 다르겠어요. 그 다음 if 안에 표현식은 expression인데 그래서 결국은 얘가 꼭 참거짓 뭐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뭐 an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의에 그냥 식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정수형 같으면 0의 값이면 참 0인 값이 아니면 참이고 0이면 거짓이고 실수형 같으면 0.0이면 거짓이고 아니면 전부 다 참이고 이렇게 이미 정의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익스프레션도 들어갈 수 있겠다. 문자형 같으면 늘 그러니까 실제로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인 것은 거짓이고 아니면 참이에요. 그래서 0이면 거짓이고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참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if grade에서 보면 if 문만 있는데 그레이드가 4.3보다 크거나 같으면 장학금 받습니다. 해외 연수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좋은 대학이에요. 그죠? 우리 컴퓨터 학부가 그래요. 굉장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공지 글도 보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프로그램을 지금 다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참 안타까운데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lse도 있는 거. if 참이면 이걸 하고 else면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플로 차트로 보면 expression이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 그 다음에 모아져서 next statement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else가 없는 경우에는 요 if에 해당되는 것만 있고 else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오죠. 근데 여기는 else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와 else 항상 같이 두면 되겠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넘버에 모두 이해해가지고 0이면 0이라면 짝수죠. 짝수면 짝수입니다. else 홀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얘가 if의 바디가 한 문장일 경우에는 주로 블락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개 이상이면 항상 블락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if의 바디문이 여기까지 따라가는 걸 알아요. 우리가 여기 인덴테이션을 넣었지만 얘는 우리가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혹은 개발자들이 읽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인덴테이션 넣은 거지 컴파일러는 아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이런 인덴테이션을 무조건 해야 되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런 인덴테이션을 잘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에 보통 if 뭐뭐인데 true, else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 연산자로 표현을 쉽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특히 이 문장을 보면 max는 이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럼 max는 이라고 바깥으로 빼고 이 조건문 x, y보다 크면 이라고 하는 걸 여기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 expression x, else의 expression y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망 연산자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x가 y보다 큰가 보고 x가 더 크면 y가 더 작으니까 y를 미리 넣고, 만약 x가 더 크면 x를 미리 넣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넣으면 되죠. 요거 좀 다르게. x가 y보다 크면 y를 넣으니까 y가 더 작으니까 min 들어가죠. 만약에 x가 더 작으면 x를 min 넣죠. 이런 과정들을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요거는 사망 연산자, 이게 조건 연산자로 표현하는 게 더 훨씬 더 깔끔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if, else문을 쓰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중첩된 if문인데 이것은 if 뭐뭐면 또 안에서 참일 경우에 if 뭐뭐면 그러면 또 뭐뭐 이렇게 하면 얘는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걸 뭐 if num1 and num2 이렇게 둘 다 참이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어쨌든 if문 안에 또 if문, else문 안에 또 if문 이렇게 막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들여서기라고 하는 것은 C에서 들여서기라는 것은 임의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들여서기 그 다음에 띄어쓰기 전부 프로그래머를 위한 거지 컴파일러는 그걸 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if 뭐면 또 if 뭐면 네스트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린트하고 else라고 하면 이 else가 요거의 else인지 이거의 else인지 모르겠죠. 물론 여기서는 인덴테이션을 들여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else는 항상 바로 앞에 있는 직전의 if에 해당되는 거다. 이건 우리가 갈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로 5 더하기 3 갈로 닫고 할 때 이 갈로 닫기는 당연히 요거죠. 여기과 매칭이 되죠.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if, else도 마찬가지예요. if가 있으면 이 else는 여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인덴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요 안에 있는 if에 해당되는 else면 일단 여기 들어오려면 num1을 만족해야지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num2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 들어오니까 이 문장은 어떨 때 시행되는가 하면 num1이면서 and not num2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여기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if에 else 만약 이렇게 매칭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not num2일 때, num1일 때, not num1일 때만 들어오니까 이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있어서 else는 바로 앞에 있는 if, 갈로의 방식과 동일하다. 그래서 갈로가 닫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갈로 여는 것과 항상 매칭이 된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들여쓰기죠.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어차피 똑같은 문장인데 단지 이제 개발자가 읽기가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경우에는 더 좋은 방법 중괄로를 쓰자. 이럴 때 중괄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알겠죠? 물론 이 중괄로를 안 써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처럼 이 if 문 안에 if else는 if else 하나가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 if else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괄로를 안 해도 되지만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중괄로를 적절히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f의 else. 자, 뭐뭐면은 뭘 하고 else. 그럼 또 if 뭐뭐면은 뭘 하고 else. 이런 걸 우리는 else if라고 그래요. else if. 붙여가지고 else if인데 당연히 else와 if를 띄워야 되겠죠. else if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 자꾸 혼동되니까 else if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C에서는
else if 띄워서 else if 이렇게 else if 그다가 이제 마지막은 else. 그래서 이게 if else문인데 중간에 가지가 많으면 else if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expression 1이면 참이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else. 근데 참이면 중간중간에 참이면 문장을 하고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if 이거면 expression 1이면 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온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D 포인트 읽고 90점보다 크면은 너는 학점이 A야.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B야. 근데 여기서 무조건 포인트가 80점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if에서 만약에 90점 이상이었으면 요걸 하고 그 다음에 else if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90점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가 80점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여기 들어오려면 이미 요 개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90점보다 작다는 것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80점과 90점 사이에 대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위치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스위치 가지고 익스프레션. 그래서 익스프레션이 우리가 true, false가 아니라 어떤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정수형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값이 케이스 1번에 해당되는 값이면 이걸 하고 2면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쭉 하다가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아니면 디폴트는 이걸 하고 요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else if에서는 우리가 갈로가 있어 가지고 if statement 1 하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else 있기 때문에 요걸 하고 나면 바로 일로 나오지만 스위치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익스프레션이 케이스 밸류 1일 경우에는 요 문장을 하고 계속 쭉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계속 실행시키도록. 그런데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문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된 가장 가까운 중괄로를 벗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스위치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각 케이스마다 꼭 넣어야 된다. 무조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실수를 많이 해요. 브레이크 없으면 케이스 1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또 스테이트먼트 2를 또 실행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무조건 넣어라. 자, 그래서 스위치문에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건 다 키워드고 익스프레션과 밸류는 반드시 정수 혹은 정수 수식이라야 되겠다. 그래서 캐릭터도 돼요. 캐릭터는 다시 정수로 변환이 되니까. 그 다음에 케이스 다음에 밸류 값이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 첫 번째 거, 케이스 두 번째 게 값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겠어요. 자, 스위치문의 정확한 실행 순서는 첫 번째 스위치문의 표현식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식에서 계산된 값과 일치되는 상수값을 갖는 케이스의 값을 위에서부터 검색해가지고 쭉 차례대로 보고 일치된 케이스를 만나면 그 케이스 내부의 문장을 실행하고 쭉 내려가면 돼요.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을 종료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일치된 케이스를 값을 만나지 못하면 디폴트를 찾아서 디폴트가 있으면 디폴트 문장을 실행하고 아니면 끝나기 때문에 결국 디폴트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디폴트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케이스의 값이 아니면 그냥 그걸 실행하니까 밑에 있는 케이스를 실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오퍼레이터가 이건 이제 우리가 인테저 정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캐릭터예요. 캐릭터 값을 가지고 곱하기냐, 나누기냐, 더하기냐, 빼기냐에 따라서 이 리절트에다가 num1과 num2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기나 빼기나 해서 결과를 보고, 아니면 이제 인밸리드 오퍼레이터를 세팅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안 쓰고 하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month를 보고, month가 케이스 1, 3, 10, 12일 때는 31일까지 있죠. 그 다음에 valid input 1, break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케이스 1일 때 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와가지고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하니까 결국 이걸 다 수행하는 거죠. 케이스 3일 때도 3월 달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10일 때도 내려오고 12일 때도 내려오죠. 그 다음에 4, 6, 9, 11일 때는 맥스 데이가 30일이고 밸리드 인풋이 1이고 브레이크.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밸리드 인풋이 처음에 0으로 세팅해 놓고 이걸 실행하다 보면 이 케이스를 만족하지 않고 빠져나오면 결국 밸리드 인풋은 0이 돼 가지고 뭔가 인풋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스위치 먼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월을 입력받아 가지고 해당하는 연월의 마지막 날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문과 브레이크 문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2월을 제외하고는 이미 말일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간단히 말일을 알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그죠? 이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월일 때는 윤년인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있고, 그렇지 않은 해는 2월 28일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야 돼서 기원 연수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윤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윤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또 평년으로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모자라요, 윤년이. 그래서 400으로 또 나누어 떨어지면 또 윤년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윤년을 맞춰가지고 1년을 사실은 정확하게 365일이 안 되고 약간 어긋나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맞추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한 게 이거예요. 먼저 이어가 4로 모듈라 했을 때 0이면 되는데, 만약에 100으로 나눠 가지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돼요. 근데 혹은 400으로 나눴을 때 나눠지면 그럼 윤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AND로 하고 그 다음에 또 OR 해가지고 윤년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있는 그 스트럭처 그대로인데, 먼저 year, month, max day, valid input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year와 month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month에 대해서 1, 3, 5, 7, 10, 11, 12면 31일이 마지막 날이고, 4, 6, 9, 10일이면 30일이 마지막 날이고, 2일 경우에만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아까 여기 윤년인지 체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leap year라고 그래요. leap year. leap year인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leap year면 29일 아니면 28일 하고 내려오고, 디폴트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니고 이상하게 뭐 13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되면 이거는 valid input이 0이다. 그래서 잘못된 입력값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메시지를 찍어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전체 우리 프로그램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